요런 내비게이션 이렇게 인디게이터를 사용을 하죠. 자, 근데 요런 거 너무 식상합니다. 자, 요런 데 이제 효과를 한번 주면은, 자, 요렇게 빡 딱 자, 요런 효과나 뿅 요런 효과를 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남자 개남입니다. 재미있는 위자의 만들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이미지 스와이프 되는 그런 위젯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죠. 제 밑에 하단부에 있는 인디게이터입니다. 자, 물론 이제 그냥 사용해도 큰 문제 없죠. 그냥 사용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재미난 인터랙션을 줘서 사용자들로 하여금 조금 더 재미있는 경험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 다들 있지 않나요? 저만 그래. 자, 어찌됐건, 자, 요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걸까요?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펍데브에서 훌륭한 분들이 만들어 놓은 효과적이고 재미난 인디게이터들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들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말하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런 재미난 위젯 만들기 컨텐츠. 첫 번째, 자, 인디게이터 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앱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떠도는 이런 위젯 디자인들을 아마 보게 되실 겁니다. 저도 많이 보고 참고하고 궁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드는지 제보를 만약에 해주신다면 저도 그 보내주신 제보가 저도 궁금하고 재미난 개발이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뽑아서 직접 제가 작성해서 그것을 공유하는, 어떻게 만들지 공유하는 그런 컨텐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편인 인디게이터를 어떤 식으로 이런 인터랙션을 주는지에서 한번 알아볼 건데, 소스 코드 전반적으로 제가 타이핑하면서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지루하겠죠. 그래서 소개하는 방식으로 넘겨가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가장 먼저 프로젝트 하나 생성을 했고요. 단순한 덧셈 어플이죠. 자, 이 상태에서 불필요한 소스들은 다 제거를 하고 이제 마이 홈페이지를 다 제거를 해주고 여기에 src를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홈페이지라는 홈페이지 .dart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홈페이지는 자, 이 소스를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홈페이지를 연결해 주고요. 자, 이 상태라면은 이제 블랙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이제부터 자, 그러면 이 홈페이지에서 슬라이드를 할 수 있도록 페이지 뷰를 통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뷰를 세팅을 할 건데요. 스캐폴드로 감싸줘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은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가 되죠. 정말 이제 플러터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은 바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좋았어.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인디게이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디게이터는 이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컴포넌츠라는 폴더 하나를 만들어 주고 여기다가 인디게이터 위젯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일단은 빈 껍데기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그 부분을 배치를 할 건데, 자, 이 이미지가 지금 전체 사이즈를 차지하고 있죠. 거기에 이 위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스택으로 감싸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스택으로 감싸주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인디게이터 위젯을 만들어 연결해 줍니다. 역시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 이제 하나씩 그려줄 겁니다. 자, 이제 그 인디게이터 위젯에 몇 개의 심볼, 몇 개의 인디게이터가 있는지를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페이지 컨트롤러도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 페이지 뷰를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 뷰에 몇 번째에 해당하는지를 트래킹을 해서 그 밑에 알맞는 인디게이터에다가 불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컨트롤러와 사이즈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전달을 해주고 받아주도록 소스를 수정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4개의 이미지이다 라는 거고, 컨트롤러도 이제 여기 상단에다가 페이지 컨트롤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 컨트롤러를 페이지 뷰에다가도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얘들 넘겨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도 컨스트 일단 빼주셔야 되고, 자, 인디게이터 위젯 안에서 그 넘겨주는 것들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고 이쪽 부분도 required this size
required this controller로 받아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인디게이터의 영역을 지정을 해줄 겁니다. 인터랙션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굳이 이제 사이즈를 정해줄 필요는 없죠. 왜냐면 여기다가 low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space between이라든지 특정 영역의 그 간격을 조정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인디게이터를 캔버스로 그릴 겁니다. 그래서 캔버스로 그려서 효과 있는 부분을 이렇게 늘려주는 그런 것들을 다 캔버스로 해줄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사이즈, 적정 영역의 사이즈가 사이즈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디게이터의 미드와 하이트 값, 그리고 인디게이터와 인디게이터 간의 그 간격을 얼마나 지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줄줄줄줄줄 이렇게 받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이 인디게이터에 대한 옵션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모델을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에서 src에다가 모델이라고 하나 만들어주고, 이 모델에다가 인디게이터 옵션이라고 파일 하나 만들어주고, 자, 요런 값을 지정을 할 겁니다. 자, 사이즈, 인디게이터 하나하나의 사이즈고요. 그러니까 위드 헤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이즈고, 이 갭은 인디게이터 간의 간격 이고요. 카운트스는 그 몇 개의 인디게이터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인액티브, 그 다음에 액티브, 그러니까 액티브 상태와 인액티브 상태의 컬러 값을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자, 일단 디폴트로 갭이랑 카운트, 액티브 카운트나 인액티브 카운트는 색깔을 일단 디폴트로 지정을 해줬고, 사이즈만 리콰이어드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해주는 것은, 이 인디게이터 옵션이 생성이 될 때 make start point라고 해서 이 네 가지 요 카운트 수에 따라서 이 네 가지의 위치 값을 미리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x1과 x2를 가지고 있는데, 이 x1은 이 포인트의 시작, 그 하나의 포인트 있잖아요. 인디게이터 포인트의 좌측과 우측의 위치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런 식으로 사이즈 위드, 그 인디게이터 하나의 사이즈 위드의 곱하기 인덱스죠. 몇 번째 건지에 따라서 그것이 정해질 거고, 그 갭도 하나하나 지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정확한 그 포인트의 위치 값을 이 포인트라는 이 변수에 담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모델을 설계했으니 이 모델을 사용을 해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사이즈는 필요가 없겠네요. 네, 이거는 빼주고 얘를 받아주고 얘를 인디케이터 옵션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사용되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인디케이터를 해줄 건데,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카운트는 4개고요. 갭은 20 정도 떨어뜨려주고, 사이즈는 20과 20의 사이즈로 만들어줄 겁니다. 자, 여전히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컨테이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 하나하나 채워져 나갈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영역의 사이즈를 자 넣어줄 겁니다. 그걸 위해서 initState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calcbox 사이즈를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어 줄 거고, 그 함수 내에서는 이 인디게이터 옵션의 값에 따라서 박스 사이즈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자, 인디게이터 박스 사이즈 넣어주고, 그러면은 터미널을 열어서 디버그 모드로 지금 프린트를 했기 때문에 이 사이즈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클리어 해주고 주면 140에 20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여기에서 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하고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직접 여기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페인터를 사용할 건데, 일단 사용하기 전에 이 사이즈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값을 컬러스를 레드로 지정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이 정도의 영역이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에 20, 20, 20, 20 사이즈의 인디게이터가 배치가 될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해주냐면 이 커스텀 페인터로 직접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게이터 박스 페인터라고 있는데, 이것을 밑에다가 생성을 해줄 거고요. 커스텀 페인터를 상속을 받아서, 그러면 이제 페인트하고 should repaint라는 게 있는데, should paint 반복해서 그릴 거냐에 대한 부분을 true로 지정을 해주고 있고요. 왜냐면 이제 이게 변화가 될 때마다 트래킹 되면서 다시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true로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캔버스가 넘어오는데 이 캔버스에다가 그려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블랭크, 그러니까 빈 인디게이터를 한번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를 넘겨주고요. 이 빈 인디게이터를 자,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바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옵션에, 그러니까 인디게이터 옵션을 지금 넘겨주고 있잖아요. 이 인디게이터 옵션에는 초반에 이 옵션을 생성할 때 이 포인트에다가 각각의 위치를 저장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포위치를 돌면서 거기에 있는 X1은 여기에 좌측에 해당한다고 했고 X2는 우측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Rect and Radius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뭐 선택에 따라 다르겠죠. 여기서 만약에 20을 더 준다 그러면 약간 이제 늘어나는 그런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확장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걸 안 할 거라면은 바로 그냥 서클로 그려주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고정이기 때문에 액티브 포인터를 이제 옮겨주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인액티브 컬러를 지정을 했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액티브 컬러를 지정을 하게 되면 모두 색깔이 액티브하게 나타나겠죠. 자, 지금 사용자가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현재 페이지에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여기 인디게이터 컨트롤러, 페이지 컨트롤러, 여기가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태를 이제 구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initState 부분에서 위젯 컨트롤러에 add listener를 통해 가지고 상태를 트래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페이지 이벤트라는 함수를 만들어 줄 거고요. 거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레벨이라는 더블 타입의 변수에다가 담아줄 거예요. 담아주고 얘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찍으면 터미널을 열어서 디버그 상태를 보면 자, 움직일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페이지면 2점 몇부터 이렇게 쭉 프로그레스가 지나가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앞자리는 현재 페이지 액티브 상태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이 뒷자리 소수점은 이전 값과 앞으로 갈 값에 대한 그 퍼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벨 값을 여기 인디게이터 박스 페인터에다가 넘겨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넘겨주고, 받아주는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이널 더블 레벨을 받아주고, 자, 이제 이 레벨의 값에 따라서 이 액티브 상태를 그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액티브 인디케이터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주고 캔버스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자, 이제 소스를 보면은, 자, 일단 색상 값은 액티브 컬러를 넣어줬고요. 이 레벨에 1로 나눠서 나머지 값을 프로그레스에다가 넣어주고 있어요. 그 말은 소수점 자리니까 퍼센테이지를 알 수 있다. 근데 여기다가 2를 곱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가는 쪽과 뒤로 따라오는 쪽을 나눠주기 위해서 두 개로 처리를 해준 거고요. 그래서 프론트 프로그레스라고 엔드 프로그레스를 이 프로그레스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이제 여기서 자, 이 레벨의 나머지의 값에는 0부터 1까지 있는데 이 2를 곱해줬기 때문에 0부터 2까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1쪽은 프론트로 가져가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줬기 때문에 뒤쪽의 프로그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엔드 프로그레스에다 넣어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레벨의 플로우, 그러니까 버림을 하게 되면은 이 앞에 그 현재 액티브의 인덱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덱스를 넣어주고, 그 인덱스의 값이 현재 값이고 다음 값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거 타겟팅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next 인덱스를 구하기 위해서 인덱스 더하기 1을 해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0부터 이 옵션 카운트보다 마이너스 1보다 넘으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류가 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클램프를 쓴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X 포인트하고 TX 포스트라고 있는데 이건 오타네.
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가 되고, 거기서 이제 포인트, 저희가 이 4개의 포인트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포인트, 인덱스, 그리고 다음 포인트를 가지고 와서 이 프로그레스가 0일 때는 이제 X 포즈에서 위치를 가지고 오고, 0보다 조금이라도 크면은 이제 다음 포인트를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드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뒤로 따라오는 녀석을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녀석을 그려주면은 심플하게 이런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딱 아주 쫀득쫀득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자, 이거를 조금만 더 손을 보게 되면은 그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자, 요런 현상, 요런 식으로 사인을 요런 효과도 줄 수가 있고요. 점프, 이게 아주 재밌는 효과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효과로는 이런 식으로 네모 형식인데 똑같이 약간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이동하는 효과도 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점핑하는 효과, 점프 이런 효과도 줄 수가 있죠. 이게 다양하게 무궁무진하게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개념만 알고 있어도 조금씩 값만 바꿔주면서 하면은 조금 더 사용자들에게 재미난 위젯들을 선사할 수 있다. 네, 이런 것을 한번 재미나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 해당 소스는 제가 GitHub에다가 올려놓을 테니 이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를 타시고 한번 소스를 한번 보시면서 직접 값을 또 바꿔보시고 하면서 재미나게 위젯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재미난 위젯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까 궁금하시는 것들을 제보를 해주신다면은 제가 보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선이다, 그리고 이건 좀 흥미롭다,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먼저 선행으로 만들어 보고 이런 식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러한 재미난 위젯들 만들기 컨텐츠나 개발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